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억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식이 아니다. 그거는 이런 의미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까지 배웠던 지구과학 내용이 과연 지식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수능특강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고, 이 문제풀이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채점까지 하고선 같이 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부족한 부분은 뭔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어떤 게 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가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그리고 좀 이거 문제는 다뤄야겠다 할 만한 문제들만 뽑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문제들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시험 범위니까 한번 스스로 다 풀어보고선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문제풀이한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있다 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충분히 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가 아니라 수능특강 13페이지 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13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의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이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그림이 있는데 3, 4, 5 이런 숫자가 써져 있죠. 요거가 바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거고요. 단위는 초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위에다가 같이 한번 무슨 문제인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지금 음양측신법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음양측신법. 우리 음양측신법 배웠었죠. 잠깐 여기다 음양측신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갈게요. 해저면에다가 초음파를 쏴서 그 초음파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요 수심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음양특신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식은 수심의 경우를 D로 두고요. 왕복 시간을 T라고 뒀을 때 D는 2분의 1 VT이다. 뭐 요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요 공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왕복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왕복하는, 이제 왔다가 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수심이 깊다는 거겠죠. 지금 여기 이 식에서도 서로 비례관계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는 거는 수심이 깊다는 거구나. 요런 거를 조금 유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와 B 사이에는 열곡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이러한 숫자의 양상을 보면요. A에서 요쪽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3, 4, 5, 6, 7 막 이래서 좀 숫자가 작은 반면에 A랑 B 사이는 특히나 13이라는 가장 큰 숫자가 존재를 하죠. 지금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리면 수심은 어떻다? 깊다는 겁니다. 열곡의 경우는요, 이렇게 해령과 같이 솟아 올라와 있는, 즉 수심의 경우가 얕은 곳에서 나타나는 게 열곡이라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심이 깊은 곳이 오히려 나타나는 거지, 열곡이 존재한다 하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오히려 뭐 해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기억은 열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면의 경사는 A 부근이 B 부근보다 급하다. 즉 A 부근이 급하냐? 해저면의 경사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해저면의 경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같은 이 거리만큼에서 이러한 높이 변화, 즉 수심의 변화가 빠르게 변한다면 그거는 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변하는 거랑 완만하게 변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지금 얘는 요렇게 요 거리 동안에 굉장히
이 높이가 크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폭이 크죠. 반면에 이렇게 완만하면 변화폭이 적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서 보면 A 부근은 지금 굉장히 이 걸리는 시간이 와다다다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촘촘하죠. 반면에 B의 경우에는 듬성듬성합니다. 이 의미는 A는 지금 수심의 경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B는 느리게 듬성듬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의미는 A 부근의 경우는 해저면의 경사가 급하고 B 부근은 완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부근이 급하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이 해역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9,000m보다 깊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라는 것은 가장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긴 곳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겠죠. 그래서 수심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V의 경우에는 여기 주어졌습니다. 1500m/s. 여러분들 단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T, 시간, 왕복하는 시간의 경우는 13이 지금 가장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3, 단위는 초였습니다. S. 요거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서 750 되고, 계산을 하면 9,75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000m보다 깊다는 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돼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바로 잔류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류자기 혹은 고지자기. 선생님이 잔류자기에 대해서 수업 때 되게 어렴풋이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요 문제를 풀면 잔류자기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잔류자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마그마 분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자성 광물들이 배열이 되어서 어떠한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띠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성 광물들이 배열된 게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요 마그마가 굳어서 아예 딱딱한 화성화로 되게 되면 나중에 변화하지 않고 그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그것이 잔류된 자기다 해서 잔류자기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잔류자기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마그마가 처음에 마그마 상태일 때는 중구난방으로 배열을 하다가 얘가 결국에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죠. 그 다음에 화성암이 돼서 딱딱하게 굳은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자성광물의 자화 방향과 같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에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자성광물들이 배열되죠. 이렇게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자성광물들이 배열되는 것을 자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프린트에도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두세요. 자, 니은. 화성암이 생성된 후 지구의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화성암의 자화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성암이 이미 생성된 후에 이러한 잔류자기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고정불변의 형태가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이후에는 방향이 다시 반대로 변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 자성광물이 포함된 암석의 잔류자기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된 위도를 알 수 있다. 요거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복각의 경우 잔류자기 복각 측정을 하면 과거의 위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디귿은 맞는 설명이 돼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도 쫙 알 수 있다시피 인도 대륙이 뭔가 북상하고 있고 요거 내용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요. 고지자기 복각 얘기했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각의 변화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과거 위도에 대한 내용 배웠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진시대 동안의 지자기 북극과 지리산 북극은 일치한다. 뭐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죠. 자, 기억.
중생대 말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님이 이 기억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수업 시간에 한 것만으로는 중생대 말이 어느 시대 때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두면요. 중생대는 보통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는 한데 2억 5천 만년 전부터 그리고 6,500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중생대 말쯤에는 지금 7,100만 년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아래 있거나 이 부근에 위치를 했을 텐데 그때는 인도 대륙의 남반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 보기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스님,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혹시 요거까지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우리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스님이 요런 내용을 중생대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인지 뭐 요런 거가 뒤에도 문제가 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스님이 문제로 출제하지 않을 거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스님이 풀이할 때만 얘기를 할게요. 자, 니은.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1000만 년 전이 3800만 년 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 년 전은 한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3800만은 여기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지자기 복각의 경우는 위도와 거의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도가 크면 클수록 뭐 예를 들어서 북반구 같은 경우를 들면요. 적도에서부터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복각의 크기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800만 년 전이 더 위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자기 복각은 이 크다라는 요 1000만 년 전이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7100만 년 전부터 즉 요때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평균 속력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빨랐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A 지점과 B 지점을 표시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A 지점이 여기 있죠. 그럼 요 7100만 년 전에 A 지점은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B 지점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지금 A 지점과 B 지점의 이동은 같은 시간 동안에 A 지점은 요만큼 이동을 했고요. B 지점은 요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이동을 한 건가요? 당연히 B 지점이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이동을 한 B 지점이 더 빠른 것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려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니은 보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로디니아, 판게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대륙 이동의 대륙 분포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던 초대륙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초대륙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로디니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니은 보기만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육상식물 화석 사료를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로디니아의 경우가 육상식물 화석 사료를 토대로 복원을 한 건가요? 정답은 틀렸거든요. 요 설명은 오히려 판게아, 즉 나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로디니아는요, 스님이 프린트에도 적어놨었는데 12억 년 전 정도에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8억 년 정도에 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12억 년 전과 8억 년은 어느 시대냐면요. 지지시대로 따지면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우리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선캄브리아 시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잖아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게 로디니아예요. 그런데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어느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냐면 고생대입니다. 이때 육상식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로디니아를 육상식물 화석 사료를 통해서 복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보기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 스님이 11번 문제랑 푼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스님이 시험 문제에 출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짝으로 넘어갑시다. 16쪽의 1번입니다.
그림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 분포하는 산맥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한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에 가라는 산맥이 분포를 하고 유럽 쪽에 나라는 산맥이 분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와 나가 일단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가 산맥 여기 부근에 위치하는 거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그러면 과거에 에팔레치아 산맥과 연결되어 있었던 유럽의 요 산맥은 그쵸 칼레도니아 산맥입니다. 이 두 산맥은 판게아가 만들어졌을 때 형성될 당시에 형성이 되고선 이후에 이 대서양의 경우가 확장되면서 분리되었다라고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학생 A부터 볼게요. 자, 대서양은 산맥 가보다 먼저 형성되었어 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죠. 산맥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서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A에 대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고요. 학생 B, 산맥 가와 나는 지질 구조가 유사해. 요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의 지질 구조의 유사성이 바로 베게너가 설명을 했었던 대륙 이동의 증거였었잖아요. 베게너. 요거까지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 학생 C 보면 산맥 나와 알프스 산맥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요 학생 C 말 때문에 그런데 알프스 산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조산대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조산대도 있고 과거에 만들어진 뭐 그런 조산대도 있고 했는데 신조산대 중에서 좀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중에서 하나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우리 알고 있죠. 그 판게아 이후에 대서양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을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게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도 히말라야 산맥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맥 나와 알프스 산맥은 같은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학생 C의 말은 틀린 설명이 돼서 B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데 한번 이러한 알프스 산맥이 언제 형성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수인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던 영상인데 요 영상을 쭉 한번 보면요. 지금 판게아 형성 이후입니다. 이 형성 이후에 지금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스님 마우스 여기 이렇게 펜 보일까요? 아무튼 여기 부분에서 분리가 되고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인도 대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 대륙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인도 대륙 말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대륙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유럽 대륙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 형성되는 것이 알프스 산맥입니다. 지금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점차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올라오면서 부딪히고 있죠. 이때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 때문에 아까 요 사진이 안 보였는데 여기가 히말라야 그리고 여기가 알프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거는 히말라야 산맥하고 알프스 산맥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해를 해서 1번 문제 풀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7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17쪽에 있는 4번 문제 보면요. 그림은 해령과 해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일직선상의 세 지점 A, B, C에서 측정한 심해 퇴적물의 두께와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해 퇴적물의 두께 그리고 해양지각의 연령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우리 해저확장설의 증거로서 얘기했던 것이 심해 퇴적물의 두께와 해양지각의 연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쪽에 있는 4번 문제는 해저확장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해저확장설에 따르면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그러한 값들이 변하는 값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지금 같이 스님하고 쓰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해양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 갓 태어난 애기들이 생기고 점점점 멀어지면서 늙은 애들이 분포를 하니까 증가한다. 두 번째로 심해 퇴적물의 두께입니다.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심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많이 쌓였을 테니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심입니다. 수심도 지금 여기 부풀어 올라와 있죠. 여기로 갈수록 꺼지고 있기 때문에 수심도 증가합니다. 반면에 감소하는 값이 하나 있었죠. 그게 지각연료량이었습니다. 지각연료량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따끈따끈한 정도가 점점점 감소한다. 멀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식어갈 테니까 지각연료량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 프린트 3쪽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요 표를 새로운 그림이지만 보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자, A 지역을 보면요. 연령의 경우가 굉장히 어려요. 10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심해 퇴적물의 두께도 되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B, C로 가면 갈수록 연령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해 퇴적물의 두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해령은 어느 쪽에 위치를 할까?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어디로 갈수록 멀어지는 걸까?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연령이 낮고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이 두껍지 않은 A 부근의 여기 부근에 해령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C 부근이 위치를 하겠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은 A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까 여기서 구했었죠. 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A가 가장 얕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해양지각이 생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이 심해 퇴적물의 평균 퇴적 속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산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해양지각이 생성된 이후부터, 즉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으니까 한번 B 지점, C 지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B 지점은 지금 나이가 75입니다. 75. 그러니까 거기다 100만 년을 붙이면 7,500인 거죠. 7,500. 만년 동안에 지금 심해 퇴적물이 500m만큼 쌓였습니다. 반면에 100만 년, 그 다음에 C 지점을 보면요. 얘는 여기 1000이 넘고 130 하고선 100만인 거죠. 100만 년 동안에 몇이 쌓였냐면 1200m만큼 쌓였네요. 그러면 요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0 2개 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계산하긴 그러니까 여기 100만 같이 빼면 뭐 5, 75, 그다음에 12, 130 요거 2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약분하니까 12분의 1 정도 나오고요. 얘는 요거 하면 11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12 그러면 10점 뭐 xxx 나오겠네요. 그럼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아래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심해 퇴적물의 평균 속도는 B 지점이 더 크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 돼서 니은 보기가 틀린 겁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해령에서부터 걔가 그냥 꾸준히 계속 확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근에서는 해구에서 섭입이 되겠죠. 무한정으로 해전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해구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해구와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역은 C 지점이라는 건 맞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8쪽에 있는 6번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어렵다 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단원에서의 문제, 고난이도가 어디서 나오냐 한다면 이러한 고지자기 줄무늬라든가 혹은 지자기 이러한 지구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가 어렵게 좀 자주 출제 됩니다. 자, 일단 요 6번 문제는 고지자기 누가 봐도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기본 개념을 확실히 탄탄하게 다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불현듯 드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스님이 방금 요거 얘기하면서 자, 요 내용은 고지자기 줄무늬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맞아, 이건 고지자기 줄무늬지 하면 되는데, 고지자기 줄무늬가 뭐였더라? 혹은, 이게 왜 고지자기 줄무늬 문제지?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고지자기 관련된 줄무늬 관련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 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던 학생이 있다면 잠깐 강의 멈추고선 그거 한번 다시 읽고 오세요. 요 문제 어렵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알아야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에 있는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게 해령이다 라고 적혀 있고 이러한 복각 이런 고지자기 줄무늬가 잘 나타나져 있는데 고지자기 줄무늬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해저확장설의 증거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해저확장설의 강력한 증거 중에서 하나였는데 해령이 확장됨과 동시에 지구에 자기가 역전되는 현상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러한 줄무늬가 나타난다. 띠 모양의 줄무늬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A, B, C 지점을 표시를 해놨는데 B 지점의 복각의 경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고지자기의 방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지자기 방향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지자기 방향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자기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지자기 방향 여기 부분이 지금 자북극인 상태인 거죠. 지금 B 부근은 해령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산한 지 얼마 안 된 갓 만들어진 그러한 고지자기 줄무늬입니다. 아무튼 요 B 지점을 보니까요 거의 현재에 가까운데 복각이 마이너스 62도래요. 우리 복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따져봤었는데요. 요러한 그림 그려가지고 따졌었잖아요. 그쵸? 이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몇 도였나요? 0도였었고요. 그리고 자기 북극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플러스 90이다. 그래서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남극의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방향이어서 이러한 나오는 방향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90도였었죠. 요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얘가 복각이 마이너스 62도예요. 그 의미는 지금 이 지역, 지금 요 해령이 발산하고 있는 요 지역의 위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즉 북반군지, 남반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의미는 남반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현재 얘는 남반구 부근에 위치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62도 정도면요 거의 지금 남반구 중에서도 극쪽에 가깝게 위치를 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을 좀 봤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A 지점의 고지자기 복각은 양해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지점을 보면요. 지금 현재는 정자극기, 당연히 B 지점은 정자극기 현재니까요. A 지점은 역자극기입니다. 역자극기. 지금과 자극이 정반대로 변했을 시기인 거죠. 자, 이때 복각의 경우가 플러스 A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푼 학생도 있겠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같이 그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대충 대략적으로 그리면 여기 요 남반구에서 나와서 북반구로 들어가는 요러한 자기력선이 그려지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정자극기죠. 정자극기. 요 그림 정말 수도 없이 그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 시점에서는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역자극기라는 건 정반대로 변했으니 지금 여기 남극 쪽으로 들어오고 이 북극 쪽에서 자북극에서 나오는 요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역자극기일 거예요. A의 경우에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B를 통해서 지금 위치가 남반구에 한 여기 정도의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럼 A 부근은 지금 역전만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얘의 복각을 좀 따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 즉 플러스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남반구에 위치를 한데 얘의 경우가 지금 복각이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A의 경우에는 역자극기니까 정반대로 변하면 플러스겠네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최하부의 퇴적물과 최상부의 퇴적물의 퇴적 시기 차이는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니은 보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방금 했었던 우리 해저확장설하고 조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해저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러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졌었죠. 그러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최하부 아래에 있는 퇴적물과 이 최상부에 있는 퇴적물 사이에 이 시기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B 부분은 지금 해령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애고요. C의 경우는 조금 이동을 한 애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차이는 B 지점이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보기를 보면요. C 지점에 해양 지각이 생성될 당시에 해령은 현재보다 고위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복각을 보고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위도를 물어보고 있죠. 과거 위도 하면 바로 복각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B 지점에도 복각이 나와 있고요. C 지점에도 복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C에서 B 지점보다 복각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스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각의 절대값은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C 지점에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에는 현재보다 고위도에 위치했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어려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읽어보면요. 가는 서로 다른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나타낸 거고 나는 A와 B 구간에 측정한 해양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해양지각의 연령이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판의 경계랑 그리고 해양지각의 연령 하면 해저확장설 떠올려야 되겠죠. 해저확장설에 응용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령의 경우가 그려져 있고 얘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고난이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특징이 가그림에서 판의 경계라고만 써져 있지 여기가 해령인지 즉 발산형 경계인지 보존형 경계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제 기니디를 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내느냐? 요거를 가지고선 알아내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고선 알아내는 건데 요 그래프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A 부근에서 이 O 부근으로 감에 따라서요. 지금 해양지각의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지금 A에서 0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0에서 아예 딱 해양지각의 연령이 제로인 겁니다. 그러다가 B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해양지각이 0살이다라는 것은 거기가 바로 무엇이다? 해령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O 부근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가 해령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요 부근의 해양지각 여기 부근의 경계는 바로 해령이구나, 발산형 경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경계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요. 보존형 경계인 거예요. 보존형 경계. 우리 해령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다가 뚝 끊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그런 그림의 일부만 딱 따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보존형 경계가 되잖아요. 자, 아무튼지 간에 지금 여기가 해령이고 여기 부분은 보존형 경계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선 기니디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존재한다? 아니죠. 해령이 존재한다 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A가 속한 판은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B가 속한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속한 판은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사방이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여기 방향이면 남동쪽이 아니라 남서쪽입니다.
그리고 B판의 경우는 요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T년 동안에 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느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확장 속도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요. 요걸 가지고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해령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해령으로부터의 B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지금 되게 지금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둘이 같거든요. 그런 둘이 같다면 만약에 확장 속도가 같다면 지금 현재 A 지점과 B 지점의 나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나요? 다르죠.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요 확장하고 있는 속도가 둘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요. 같은 나이일 때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T년이라고 했을 때 A 지점의 경우 요 A가 속한 판의 경우에는 요 정도 거리만큼 확장을 했고요. B가 속한 판은 요만큼 확장을 했습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에 A의 경우에는 A판은 요 정도밖에 확장을 못했고요. B판은 요만큼이나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죠? B판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A가 속한 판이 B판보다 빠르다. 느렸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B판이 빠르니까요. 그럼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A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지금 A판의 경우가 연령의 경우가 B판보다 2배니까 2배 A가 속한 판이 2배 느린 거겠죠. 이렇게 몇 배까지인지도 물어볼 수가 있다. 지저분해서 싹 지웠는데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과거에 고난이도로 좀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한번 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선생님하고 요거에서 한 발자국 더 가서 한번 봅시다. 아까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부분이 해령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반대로 여기가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고 예를 들어서 문제 상황과 조금 다르게 그리고 지금 이 O 지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여기 부분이 보존형 경계 즉 변환단층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여기 나타내져 있는 이 나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같이 따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한번 요거를 같이 그려보도록 해요. 여기가 O, 그 다음에 여기가 A, B,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러한 A가 속해져 있는 판의 경우에는 요런 방향으로 확장하겠고 B가 속해져 있는 판은 요 방향으로 확장을 하겠고 그럼 A가 속해져 있는 판은 지금 여러분들 남동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가 속해 있는 판은 북서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구나,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얘기했었던 A가 속한 판이 2배 느렸다는 거 요거는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가도록 할게요. A판이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B판보다 2배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치고선 요거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A판의 경우에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이 O로 가면 갈수록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A 지점에 어떤 연령이 있으면 그게 점점 O로 갈수록 요 변환단층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요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도 보면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한 요 정도 있으면 얘가 B에서 O로 갈수록 점점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할 텐데 B판의 이동 속도가 A판에 비해서 2배 빠르니까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B판의 경우는 요 정도였다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요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점점 5로 갈수록 증가하는. 그리고 5의 경우에는 변환단층이니까 이렇게 뚝 끊겨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뭐 t년도면 뭐 2t 정도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리고 기울기는 2배 차이 나게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죠? 여러분들만 어려운 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원래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 당연히 어렵다 생각하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을 하면 조금 익숙해질 테니까 여러분들 반복만이 장사입니다. 자, 다음 아래에 있는 8번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대면 수업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최근 36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의 이 연대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 이러한 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낌이 왔다시피 요거는 고지자기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리고 지금 위도 변화 고지자기에다가 위도 변화하면 복각 관련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가에 있는 것이 36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의 연대표래요. 이 연대표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0살이라는 건 지금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36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지자기 그 줄무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즉 한마디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어느 시대에 어느 정도 길이로 나타냈는지를 나타낸 게 이러한 연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나에는 지금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역의 위도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여기가 현재인 거고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위도가 변화한 게 보이죠? 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설명을 한 것을 골라 달래요. 단 지질시대 동안에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가정이 있네요. 자, 기억. 200만 년 전의 고지자기 방향은 북쪽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북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리상 북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리상 북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200만 년 전에 고지자기 방향이 지리상 북극을 가리키느냐, 즉 이것은 정자극기냐 역자극기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려면 여기에 있는 가의 고지자기 연대표 보면 되겠죠. 200만 년 정도면요 어디냐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애 역자극기네요. 그러면 고지자기 방향 북쪽 가리키겠나요? 아니죠. 남쪽 가리키겠죠. 왜냐면 역자극기니까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는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3억 년 전 무렵이 1억 년 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지자기의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위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위도는 고지자기 복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고지자기 복각은 곧 과거 위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둘이 요거를 물어봤으면 위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억 년 전에 여기 때 위도를 보면요 남반구 부근에 있고 거의 적도에 가까워요. 반면에 1억 년 전을 보면 굉장히 위도가 많이 올라왔죠. 즉 얘는 지금 저위도에 가깝고요. 얘는 고위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1억 년 전은 고위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3억 년 전 무렵이 작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복각 가지고 위도 보고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전주기도 당연히 여기 있는 고지자기 연대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역전주기가 일정한가요? 요만큼은 정자극기였다가 역자극기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역전 현상은 이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자기 역전주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았겠구나 해서 디귿 보기는 틀린 설명이 돼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이 당부할 말을 하나를 하면 지구과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구과학 너무 어렵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푸는 문제들은 고3들이 푸는 문제고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렵게 느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나머지는 우리 대면 강의 때 하도록 할게요. 아직 문제 안 푼 학생이 있다면 빨리 문제 풀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문제 싹 다 풀 거예요, 수능 특강.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